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한방에 투자하는 ETF를 비교하고 소개해 볼 건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보다 워낙 잘 아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왼쪽 기사는 2018년 8월 기사인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22.5%로 역대 최대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비중 중에 약 4분의 1이 반도체다. 그래서 이 기사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걸 좀 우려하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니까 반도체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더 안 좋아지거나 정체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약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더 심해진 거죠.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3분의 1이 두 기업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 규모가 약 1485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혼자서만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8%를 차지하고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월에 정부에서 제한책을 내놔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서는 아직 26.8%지만 우리나라 증시 상위 200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어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가총액 30% 제한 캡 룰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서 30%를 넘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진 특정 종목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자, 이런 의도인데 2020년 6월부터 적용하려고 했으나 삼성전자가 완전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서서 빨리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나온 거예요. 우측 하단에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1등부터 200등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는 전체 200개 중에 무려 33%를 차지한다. 엄청난 쏠림이 심하죠. 보시면 2등부터 10등 다 합쳐도 이거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은 삼성전자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쏠림이 심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다 보면 이런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텐데 아니 한국 주식하는데 무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지표이기 때문에 오르면 다음날에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나 전 세계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 있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지표는 1993년부터 지정되어서 약 30여 개 주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보라색은 삼성전자예요.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나요? 반도체 지수와 보라색인 삼성전자 주가 지수가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반도체 지수는 주가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이런 반도체 지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역시 이 반도체는 결국은 빅데이터나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오든 인공지능이 오든 4차 산업혁명이 오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얼마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안 들고 가자니 불안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개별 종목을 공부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두 ETF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두 한 방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바로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건 미국에 상장된 SOXX 그리고 오른쪽은 SMH예요. 제가 ETF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리고 다른 거 안 봐도 좋으니까 이거만큼은 봐야 된다고 한 게 편입 종목이죠. 뭘 들고 있는지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이거 뭐 4차 산업혁명이래 이거 반도체래 이러고 투자하는 건 뭐 묻지마 투자 투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다 볼 필요도 없이 상위 10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SOXX의
편입 종목을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1등이죠.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램 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개별 종목은 이제 다음에 따로 다룰게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요 편입 종목 10개, SMH는 TSMC라는 건데 요거는 대만 반도체예요.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다가 설계도 주고 만들어 달라고 위탁 생산하는 곳이에요. 대만을 먹여 살리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처럼. TSMC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TSM이라는 티커로.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 AMD 어때요? 되게 기업이 유사하죠. 사실 순서만 바뀌어 있지 당연히 반도체 지수가 3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회사 기준으로 살짝 바꾼 것 뿐입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ETF를 볼 때 이 보유 종목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좀 더 상위권에 있으면 결정하는 정도로만 삼으면 되겠죠. 일단 그건 넘어가고, 왼쪽에 SOXX는 최근 배당금 지급 내역 그래프가 어떤가요? 좀 배당금 지급 내역도 길죠. 그리고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SMH는 상장을 좀 늦게 해서 배당금 지급 내역 그래프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두 ETF를 좀 더 상세하게 뜯어볼 거예요. SOXX는 운용하는 회사가 아이쉐어스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죠. 세계 최대 ETF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용한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SMH는 운용사가 베넥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상위권이고, 운용 보수를 비교해 볼까요? 0.46에 0.35면 이쪽이 좀 더 저렴하네요. 이건 연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ETF 가격에서 일할 계산돼서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운용 보수와 함께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면 가장 유익 있게 받는 게 자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 규모가, 즉 이 ETF에 투자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건데,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고 너무 작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SOXX는 25억 달러니까 30조 원, 그리고 19억 달러니까 약 20조 원. 둘 다 규모는 엄청 크고 자산 규모로는 이쪽이 이겼네요. 거래량은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인데 둘 다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펀드가 유지됐냐는 건데, 블랙락이 운영하는 SOXX가 2001년에 상장됐으니까 훨씬 더 오래 운용이 됐네요. 그리고 보유 종목수는 어차피 반도체 지수 자체가 약 30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30여 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분기나 반기 또는 연간마다 얘네들이 운영하면서 바꿔요, 구성 종목들을.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큰지, 너무 소형주들을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건데, 보시면 보유 종목들은 둘 다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다. 애초에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이 대부분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배당 수익률은 1년 기준이에요. 1년에 약 1.2%. 여기는 1.7%. 이 반도체 SOXX는 배당 지급을 분기마다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배당 자주 주는 거 좋아하죠. 이왕이면 뭐 자주 받으면 좋으니까. 다만 이 SMH는 연 1회 준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배당률은 사이트마다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특히 ETF는 배당금을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마다 배당률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장 최근 배당금 4개를 더해서 주가로 나눠야지 예상 배당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배당을 주면 1년이면 4번이죠.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 배당금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1년치니까요. 1월에 1달러, 4월에 1달러, 7월에 1달러, 10월에 배당금을 상승시켜서 2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 더하면 5달러가 되죠. 1년의 배당금은 5달러인 거예요. 그거를 현재 주가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0달러다. 그러면 5%의 연 배당률이 계산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투자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두 ETF가 성과는 어떻느냐? 주가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거 그래프 하나 아닌가요? 할 정도로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거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히 똑같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앞서 비교한 그런 특징들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걸 고르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 장표를 하나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SOXX를 투자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블랙락이 운영하고,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크고 상장이 오래됐고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 들고 있는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뒤에 있는 SMH보다는 SOXX를 선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장바구니 넣어놓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2001년에 상장해서 꾸준히 배당금도 올려오고 있어요. 반면에 SMH는 장점 하나만큼은 운용 보수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아까 SOXX는 0.47%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운용 보수는 싸요. 만약에 난 초장기로 그냥 묻고 싶어 하면 운용 보수 싼 걸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고, 뭐 자산 규모도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배당을 연간 1회 주기 때문에 12월마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당 받는 재미는 크게 없을 수 있다. 물론 뭐 배당률이 똑같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난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고민할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반도체 산업에 그냥 투자하고 싶다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정말로 성과도 비슷하고 배당률도 어차피 비슷하고 규모나 운용 보수도 거의 비슷하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중장기적으로, 아니 초장기적으로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고 우상향할 것 같은데, 개별 종목 공부도 너무 어렵고 개별 종목 위험성도 지기 싫고 한 방에 그걸 해결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괜찮은 대안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종합점수 기준으로는 SOXX가 이겼지만 큰 차이가 없다. 이거 갖고 고민하고 다투고 할 시간도 아깝다 이거고요. 반도체 관련 우량 기업들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파이가 이렇게 커지면 이 과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게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도체 산업 역시 경기 사이클을 무지막지하게 타므로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성과급 잔치도 할 때도 있었지만 손가락 빻는 시절도 있었죠.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때 한동안은 적자까지도 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유의해야 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92%가 미국 기업들입니다. 아까 보시면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애들 92%인데 사실상 얘네들이 벌어들인 돈의 80%는 미국 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무려 5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상 돈 버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 경기와도 무관하지 않고 갈수록 이 중국 경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비중이 커지겠죠. 이런 것도 참고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ETF들을 소개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